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은 우리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느닷없이 4대강 보를 조사를 하라 하면서 물난리의 원인이 4대강 보가 아닌가 하는 예단을 갖고 조사 지시를 내린 걸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4대강 보 덕분에 4대강 주변에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거꾸로 4대강 보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참모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조사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조사하라 하는 말을 덧붙였지만은 때가 때인 만큼 또 이 사람의 과거 전력을 보면은 4대강 사업을 비판을 했고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보를 없애자 하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났으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공 분야에 대한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것은 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원전 탈원전 정책을 결정할 때의 연설에서 보면은 과학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판인데 이번 이 물난리를 이해하려면은 한국 하천의 독특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흔히 하상계수라고 합니다. 하상 요사에 한자를 안 쓰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왜 저렇게 부정확하냐 하는 것은 저분이 한자를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변호사니까 한자를 읽을 줄은 안다고 보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방명록 쓰고 하는 걸 보면 한자를 안 씁니다. 한글 전용 세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상계수라는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은 있어요. 하상계수는 하천할 때 하자에다가 상황할 때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유량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이 강은 일정하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홍수고 겨울에는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걸어서도 건널 수가 있어요. 걸어서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댐과 보가 필요한 거죠. 이 하상계수를 우리나라 강과 비교를 하면 끔찍합니다. 하상계수라는 것은 가장 많이 흐를 때와 가장 적게 흐를 때의 비율입니다. 한강은 1대 390입니다. 많이 흐를 때는 390, 적게 흐를 때는 1, 4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낙동강은 1대 372, 금강은 1대 300. 그런데 외국의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일강은 1대 30, 1대 30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뭐 수십 분의 1이니까 그래도 일정한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자강은 1대 22입니다. 그리고 라인강은 1대 18이네요. 콩고강은 1대 4.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강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 갈수기 때와 홍수 때의 이 유량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저장을 했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댐을 11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비가 와도 요 정도의 물난리로 그칠 수 있었던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댐 건설 덕분이라는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홍준표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무지라고 하는 글을
짤막하게 올렸는데 여기 바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하상계수를 가지고 푼 겁니다. 하상계수. 그래도 홍준표 씨는 이 경남도 지사도 하고 이분이 뭐 검사도 하고 당대표도 해가지고 두루두루 경험이 많아요. 실무적인 이해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글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아프게 하는 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기본 상식이죠. 사실 하상계수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하상계수하고 관로하고 강의 어느 지점에서 1년 또는 여러 해 동안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율이다. 하상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하상계수가 2가 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390이 대부분 넘었지만 댐 건설로 지금은 보통 100 정도가 되고 섬진강의 경우는 730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중 섬진강의 하상계수가 가장 높지요. 하상계수는 갈수기의 수량과 만수기의 수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수치로 유럽처럼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한 나라들과는 달리 몬순 기후인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강우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장마철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갈수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수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하상계수대로 보면은 갈수기보다 장마철 수량은 보통 100배가 넘는 거지요. 그래서 4대강의 보도 그런 목적으로 건설을 했고 4대강 보로 인해 금년처럼 기록적인 폭우 외에는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섬진강과 낙동강 뚝이 터진 것은 적기에 수량 관리를 잘못한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폭우가 예상되면 미리 댐이나 보호의 물을 비우고 수량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한 탓에 뚝이 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또 4대강 보 탓을 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무지는 가히 놀랍습니다. 하기사 대선 때 토론을 해보니 녹조 발생 원인도 모르고 4대강 보 탓을 하고 있었으니 그런 무지한 말도 할 수 있지요. 이제라도 지류지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점점 올해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올 겁니다. 아주 깔끔한 지적입니다. 깔끔한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지류지천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4대강은 잘 돼 있는데 지류지천 정비도 못하게 하더니 이런 지류지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엉뚱하게 4대강 보 탓을 한다. 참 아까 무지라는 표현도 조금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NS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신잉선이라는 분의 블로거가 있어요. 이분이 경북지방 낙동강 유역에 사는 분인데 2년 전 여름에 올린 글이 이렇게 이 홍수 효과, 4대강 보호의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해서 체험적인 이야기를 올려놓았더라고요. MB 정권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의 부적합성 또는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은 인정하고서라도 개인적으로 낙동강 유역, 구미, 외관,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보호의 홍수 방지 효과에 대하여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꾸준히 관찰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안동 1강수량 약 100mm, 구미 1강수량 90mm를 기록하였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물이 낙동강 하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낙동강에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겨울과 여름의 하상계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열실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의 하상계수는 1대 372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름에 강물의 양이 폭증한다는 의미죠. 4대강 사업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나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거주 중이었고 오늘처럼 여름에 폭우가 내리면 주변의 낙동강, 금호강 유역은 갑자기 늘어난 강물로 홍수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당시는 어설프게 강변에 만들어둔 몇 개의 벤치가 물에 떠내려가서 홍수 후에 관청에서 벤치를 다시 설치하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과 오염물질을 다시 치우느라 몇 달이 걸리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염물로 악취가 몇 달이 나서 홍수가 난 후에는 주민들이 강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4대강 사업 이후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오늘처럼 폭우가 오더라도 낙동강, 금호강은 범람 위기를 겪지 않게 되었고 오염물질로 더 이상 곤욕을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퇴근길에 구미와 칠곡군 부근을 지나면서 낙동강을 관찰해보니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지만 빠른 속도로 하류로 흘러가며 4대강 보호의 홍수 관리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문재인 대통령 낙동강 보호에 대해서 조사 지시한 거 이거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낙동강 보호 때문에 수해가 났다?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동강 보호가 잘못되었다고 자신이 있으면은 낙동강 보호를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그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과 결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4대강과 결투를 해서 지면은 대통령 그만두면 됩니다. 어차피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이 국민들의 과학 교육을 망치는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과학의 생활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생활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학과 정치가 충돌하면은 정치가 이길까요? 과학이 이기죠. 과학 앞에서 겸손한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